자, 네. 대선 이제 다 마무리됐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좀 달라진 게 느껴지세요? 일단 아직도 되게 어안이 벙벙한 상황인데 네. 확실한 거는 정말 많은 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변했다. 뭐 특히 해외로 윤석열, 김건희가 나갈 때마다 네. 많은 국민들이 되게 불안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맨날 나가면 무슨 사고를 치고 오니까. 근데 이제 전혀 지금은 그 달라진 네. 오히려 이제 되게 기대가 되는, 물론 이제 이번 그 G7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성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이제 이 서로 얼굴 트고 뭐 이런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긴 네. 그 어떻게 한 5년 정도를 미리 내다보면서 서로 이렇게 딱 그 견주고 오는 딱 그런 네. 느낌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많이 달라졌고, 지금 뭐 당장 국내 정치 차원에서 보더라도 여전히 뭐 송원석 원내대표나 이런 쪽에선 뭐 언제부터 입법권을 존중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뭐라 해야 될까요? 네. 뭐 변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저들이 이제 변할 거라 생각은 하진 않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뭐 정치, 사회, 문화 차원에서도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걸 국제사회에 지금 다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돼서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있구나, 네. 민주주의 회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특히 이 K 데모크라시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라이브 방송을 켜면서 시민들과 함께 그 실시간으로 내란을 막는 그렇죠. 그 장면을 전 세계에서 주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그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극우 세력들이 막 득세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막았는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지점에서 우리 네. 대한민국이 다시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다.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 보고요. 근데 이제 황희도 우리 이사를 모신 이유는 바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원 가입 인증을 하면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네. 이 논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개혁신당 또 뭐 이준석 의원이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증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이 커뮤니티가 바로 이 FM 코리아라는 네. 곳인데. fem코. fem코. 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의 별명도 인간 fem코. fem코 셔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 그 정도예요. fem코 베스트 댓글을 그냥 읽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가는 네. 소위 그 싱크탱크 fem코라고 보는데 그 싱크탱크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거의 해설지가 나와 있어요. 그걸 그걸 보면 보면 돼요?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에도 실제로 그렇게 보면서 예. 지금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무슨 메시지가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저도 제 별동대를 운영하면서 네. 계속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런 곳이다. 원래 이 커뮤니티 fem코 여기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고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잠깐만 좀 짚어주세요. 그 이제 원래 풋볼 매니저. 그러니까 보통 이 DC에서 쭉 파생이 된 커뮤니티들이 꽤 많거든요. 네. 일간 베스트도 사실 거기서 파생이 된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게임으로 해서 2008년도에 그 fem코라는 사이트가 네. 지금 독자적으로 나왔고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핵심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는 단순히 뭐 정치적으로 뭐 극단적인 발언들이 모여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fem코만의 아주 특이한 유일한 이 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시스템. 그게 바로 뭐 당원가입 인증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 지급 이 문제. 자, 그럼 구조적인 문제부터 저희가 한번 짚어보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황희도가 뽑은 fem코의 구조적인 문제 세 가지. 네. 뭐가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예. 혐오의 보상화라고 저는 강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혐오를 하면은 원래는 제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오히려 안 되죠. 보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말이 되나요? 이게 왜냐면 보상화? 이게 fem코의 특이한 시스템 때문인데 네. 보통 어떤 커뮤니티든 추천을 많이 받으면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뭐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보는데 네. 비추천을 받으면 포인트가 깎여요. 그래서 이게 fem코의 그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은 네. 일종의 그 계급 사회로 돼 있거든요. 이건 뭐 fem코만 그렇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포인트가 쌓이면은 앞에 아이콘이 바뀝니다.
처음에 이제 알 하나 이렇게 있다가 알. 빵 포인트에는 점점 더 막 개 얼굴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곰 얼굴이 나오고 막 망토를 두르고 이러면서 올라가요? 올라가요. 이게 게임 레벨업 하듯이 그 아이콘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네. 나중에 이제 점점 올라간 유저들을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굳이 이게 레벨 다운이 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올라가고 싶어하는 올라가고 욕망이 싶죠. 있거든요. 네. 이건 뭐 당연한 디폴트 값이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다수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아예 안 하게 돼요. 왜냐면 비추천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올라가야 포인트가 되니까. 계속 올라가게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네. 바로 사람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를 뭐 집단적으로 좌표를 찍어서 공격할 때 네. 카타르시스를 느낀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그 일종의 혐오, 네. 뭐 지역 차별, 막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돼 있다. 네.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랑 연결해서 보는 게 핵심인데 뭐 첫 번째 거는 뭐 어디다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점수의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점수요? 예, 어떤 그 점수가? 아까 말씀드린 그 포인트. 포인트. 예.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예. 글을 많이 써요. 그럼 네. 글 작성 혹은 뭐 그다음에? 댓글 작성, 뭐 추천을 받고 이러면은 포인트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게 쌓여요 포인트가. 예. 그래서 카드 포인트 쌓듯이. 처음에는 그냥 기자님이 딱 덩그러니 있는데 네. 점점 더 막 꾸며주는 거죠. 막 명품 옷 입혀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아이콘이 올라간 그 변한다는 게 그런 그러니까 의미입니다. 이른바 이 아이콘 잉여역 기준표 뭐 이런 것도 네.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요 사진이 뭐냐면 바로 네. 현금화했다는 그 증거 자료들입니다. 지금 시세가 어떠냐면 10,000포인트에 현금으로 25,000원, 3만 원 정도 시세가 거래로 실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10,000포인트를 얻으면요. 네. 현금 25,000원이나 3만 원 정도로 바꿀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예. 물론 그 fem코 자체적으로는 현금 거래를 뭐 하면 안 된다. 거래 네. 금지다라고 얘기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따 뒤에 더 말씀드릴 텐데 네. 실질적으로 이런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걸 다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요 화면이 이제 막 번개장터, 중고나라 그리고 거기에 뭐 올라와 있는 예, 겁니까? 오픈 카톡, 당근마켓 이런 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포인트 있습니다. 거래가 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 점수의 현금화 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도박의 플랫폼화. 도박의 예, 플랫폼화요? 한마디로 이 사이트에서는 예. 사설 토토가 가능합니다. 스포츠 막 그 경기가 있으면 베팅을 하잖아요. 예. 이게 심지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막 어딘지도 모르는 경기들까지도 다 끌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배팅을 하게끔. 예.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 2, 3을 다 결합을 해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는 게 아무 글이나 막 올리면서 네. 포인트를 막 얻어요. 포인트를 얻고 그게 뭐 어떤 자극적인 혐오적인 그런 그게 제일 글. 빨리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막 논리적인 글 쓰고 하면은 보통 주목 못 받잖아요. 막 남 공격하고 네. 막 인신 공격하고 조롱하고 이런 게 막 사람들 끌어오르게 만들면 포인트를 막 얻는데 혹은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문화적으로 쫙 그 저변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동을 겁니다. 네.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면 막 비추를 받아요. 그럼 비추를 받으면 포인트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레벨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예. 그런 얘기를 더 안 하게 되죠. 이렇게 몸을 사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네. 중요한 건 그렇게 포인트를 벌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금화를 하거나 현금화를 하거나 아니면 도박을 하거나 사설 토토 사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걸 수 있다. 돈을 네. 걸 수 있다. 올인 할 수도 있고 네.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펜코의 내부 모습이다. 네. 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잉여력 포인트. 네. 그러니까 포인트 받는 게 잉여력 포인트 이렇게 부르는 네, 건가요, 잉여력 여기는? 포인트. 이게 뭐 잉여력이라는 말에는 굳이 잉여력.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 없고 그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 잉여력 포인트에서 잉포 줄여서 잉포라고 네. 부르는 건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글을 써서 거기에 대한 추천을 많이 받아야 되고 네. 뭐 댓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얻고 그걸 현금화 시킬 수도 있고 네. 사설 토토에 돈을 걸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이거 잘만 하면은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운영진들 차원에서는 제한을 나름 걸어놨다고 하는 게 뭐냐면 예. 혹시 운영진 그 사진 24년 4월 20일 공지에 보면 네. 요 자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 요걸 보시면 24년 4월 20일에 최대 잉여력 전송 제한 추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어렵게 보이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최대로
그 포인트를 전송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무방비로 이렇게 막 그냥 거래를 하게 되면은 네. 이걸로 막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중간 부분에 밑줄 쳐놓은 게 그 내용이거든요. 최근엔 FM 코리아 포인트를 무한히 매입한다는 거래 글이나 네. 몇십만, 몇백만 단위로 이제 거래를 특히 개인들이 한다는 게 지금 의심이 돼서 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지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픈 카톡, 중고나라 이런 데서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물하기 기능을 차단시키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물밑에서 거래 못 하겠죠. 음흠. 만약에 기자님이 10만 포인트가 있고 네. 제가 그 10만 포인트를 사고 싶어요. 음흠. 그럼 선물하기 기능이 있으니까 기자님한테 제가 뭐 연락을 해서 삽니다. 그럼 이제 파실 수 있는 거잖아요. 10만 포인트 줄게. 네, 근데 돈 선물하기 달라. 기능이 없어요, 제도적으로. 아. 그러면은 가지고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원래는. 운영진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아. 근데 밑에 보시면 그 가장 밑에 줄에 잉여력 전송을 아예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한마디로 이 선물하기 기능을 막아야 된다는 거를 나도 알아. 근데 하지만? 이거는 최후의 수단이야. 그래서 안 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게 24년에 올라왔던 공지입니다. 지금 1년 넘게 방치가 됐고. 아. 계속해서 최후의 수단을 안 쓰고 있네요. 안 쓰고 있죠. 보고 있는 거네요. 그냥 예. 그렇게. 왜냐하면 이건 예. 뭐 이제 추정입니다만 음. 뭐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한데 하나는 일단 트래픽이 쪼그라드니까 그걸 걱정한 거 아니야? 왜냐면은 이런 게 안 되면은 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몰려들었는데 여러 시스템 때문에 뭐 내가 여기 굳이 더 이상 뭐 올 필요가 없잖아 하면서 트래픽을 우려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광고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광고에도 네. 그 광고를 또 유출해야 되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 하루에 네. 5번 광고를 보면 무료로 사이트 자체에서 포인트를 나눠줍니다. 아. 그게 한 번 광고를 클릭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최소 30에서 50 포인트를 선물로 그냥 줍니다. 하루에 5번. 그러면 이거를 그냥 쉽게 계산해 보면 네. 30 곱하기 5. 그러면 150 포인트를 최저선. 그러니까 최저 하루에 150 포인트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최대 250 포인트. 네. 150에서 250 포인트를 사이트 자체적으로 그냥 하루에 광고만 보면은 이 얻을 수 있게 해놓은 건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사설토토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베팅 포인트가 100포인트입니다. 아, 그러면은 예, 그럼 하루에 그냥 광고 보고 무조건 그걸 베팅으로 또 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실제로 도박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돈을 잃고 떠나려고 하면 뽀찌를 준다 그러잖아요. 예. 약간 위로금 같은 거. 예. 예를 들어서 기자님께서 뭐 당연히 그러시지 않으시지만 막 실컷 했는데 돈을 다 잃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나가려고 하면 잠깐만. 예. 아, 잠깐만요. 위로금 있어. 아. 이러면은 이 위로금이 아니라 너 다시 들어와. 그렇죠. 어딜 가려고? 못 떠나죠, 예, 그러면. 못 이거 막 손 덜덜 떨면서 네. 다시 또 하잖아요. 다시 들어가죠. 그게 지금 팬코의 도박장 시스템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 세상이 있었군요. 예. 전혀 몰랐는데 아마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불법적인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법적인 대처나 아니면 대응 이런 네. 것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 법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 중요한 게 아까 개혁신당 얘기 그럼 왜 나온 개혁신당 거냐? 하고 가죠. 예. 예, 이게 팬코 안에 여러 게시판들이 있는데 그 안에 정치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주로 이준석 의원을 막 찬양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정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데다 보니까. 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은 그대로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면 비추를 받는다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문화적으로 이준석 찬양하는 게 분위기가 퍼져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이렇게 응원한다는 내용 혹은 팩트를 전해도 비추를 받아요. 아.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그냥 별 관심이 없는 네. 저간여층들이 그냥 이런 걸 보더라도 굳이 쉽게 포를 버는 그 방법을 택하지 네. 누가 와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까? 비추만 받는데. 그러네. 추천받을 수 있는 글만 계속 올리겠네요. 네. 거기 분위기에 맞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만약에 이게 네. 중독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 토토해야 되는데 포를 빨리 벌 수 있는 방법 없나? 여기 보니까 이준석을 찬양하면 포를 막 주네, 추천을 막 해주네. 아. 그러니까 기자님이 그냥 이준석 최고다 이런 거 막 계속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쉽게 그런 포를 분위기.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화를 하거나 도박을 하러 가거나. 네. 근데 왜 개혁신당이 특히 문제가 됐냐면 6월 1일 동탄 유세 현장에 예. 참여를 한 사람들이 인증을 하잖아요. 아하. 그럼 누군가가 포 선물을 해준다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포가 이제 포인트라는 건데 지금 예. 여기도 나오지만 뭐 500포. 동탄 인증하면 500포, 1000포 이렇게 선물해 준다. 예.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개혁신당 당원 가입 인증에도 포를 주고요. 그리고 친윤계랑 그 한창 갈등이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 있을 때 저기 입당 첨포 받으려면 오늘이 입당일로 찍힌 당적 증명서 인증 네. 바가 뭐 이렇게 개혁신당 당원 인증 딱 하면 내가 포 줄게. 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한창 친윤계랑 갈등이 있을 때 탈당을 했잖아요. 네, 이준석 네. 의원이. 그때도 국민의힘 탈당 인증하면 포 줄게. 아, 그게 한마디로 지금 국민의힘에 묶여있던 사람들 빼내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기부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아니 뭐 어디 갔다 아니면은 입당을 했다 그러면서 포인트 준다. 포인트가 현금화가 되는 거고 사실. 맞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사설토토에 쓸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맞습니다. 이걸 준다. 예. 이거 이상한데. 실제로 저한테 그래서 예? 무려 10만 포인트를 거래를 하신 분이 예. 저한테 직접 제보를 해주셨어요. 뭐래요?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예. 거래를 하고 난 사람들이 열이면 열 다 거래 직후에 포인트가 아까 그 예. 알 모양으로 빵 포인트만 알 모양이 된다 했잖아요. 막 개 모양도 있고 예. 이렇게 아이콘이 바뀐다 한번 했는데 저희도 준비되면 띄워주세요. 네. 예, 여기 아이콘 잉여력 기준표. 네, 잉여력 좀- 기준표 예, 그걸 띄워주시고.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 지금 보시면 이거네요. 밑으로 내려가면 개 얼굴이랑 나중에 막 곰 얼굴 알, 나오고 하거든요. 알부터 시작해서. 예, 알부터 시작해서 쭉 바뀌죠. 쭉, 아 예.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만 포인트 정도 되면 이제 백곰이라고 불러서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막 계속 아이콘 바뀌는 거에서 또 되게 막 희열을 느낍니다. 네. 이게 일종의 동기부여도 되고 예. 이런 보상 심리 충족도 되고 예. 특히 이게 일종의 계급화가 되다 보니까 음, 예를 들어서 저렇게 오래 활동한 사람들이 포인트가 또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발언과 네. 그냥 알등이가 와가지고 하는 말에 공신력이 차원이 다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포인트를 높여가면서 이 안에서 예. 좀 어떻게 보면 보상을 좀 받는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뭐 핫딜 그러니까 주로 광고를 하려고 이거 포인트를 많이 사서 공신력을 높인 다음에 광고를 한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쉴드를 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네. 실제로 그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거래를 하고 나면 네. 하나같이 알 모양이 돼 있더라. 그게 무슨 의미냐면 무슨 빵 말이에요? 포인트가 돼 있다는 건데 거래를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기자님한테 포인트를 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개 모양이 나오잖아요. 어. 근데 거래 직후에 갑자기 알 모양이 된다는 건 포인트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 포인트가 어디 갔을까? 누구한 사설 토토. 음. 올인을 한 거죠. 올인했다가 돈 다 까먹어 갖고 저렇게 알이 된 거예요? 알이 된 거예요. 아. 거래를 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보를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아.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도박 중독이다. 그래서 막 예. 제발 1000포인트라도 달라. 네. 내가 다 사겠다. 음흠.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완전 중독, 도박 중독이에요, 이건. 도박 중독이다. 그래서 아까 법 말씀을 이렇게 네. 이어가 보면 예. 이게 실제로 찾아보니까 공직선거법 112조가 예. 기부행위 뭐 정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113, 114, 115조가 각각 후보자 본인 그리고 그 정당과 후보자 가족 네. 그리고 제3자의 기부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형법에도 보면 246조 도박 및 상습 도박죄, 247조가 도박장 개설죄, 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청소년 보호법 지금 여기에 좀 적용이 될 사안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허은하 전 대표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준석 의원이 실제로 지시를 해가지고 막 허은하 전 대표 공격하는 글들 팬코에 막 올라오게 하고 저도 막 그 대선 기간에 개혁신당에서 제보를 해준 분이 있었어요. 네. 이준석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 실체를 좀 많이 알려달라. 하면서 여러 제보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굉장히 충격적인 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측근들을 시켜가지고 팬코에 글을 올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론 조성을 하고 그만큼 팬코의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걸 몰랐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런 흐름을 알면은 누군가가 만약에 작정하고 포 선물을 하라고 예를 들어서 지시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제가 지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허은하 전 대표가 고발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수사를 통해서 네. 당직자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얽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봐야 된다.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권과 특히 이제 개혁신당 의혹들까지 지금 언급이 되면서 이걸 하나하나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네. 법적인 문제
이게 정말 위법한 상황인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누가 관련자가 정말 있는지 하나 봐야 네.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펜코라는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받고 계속해서 잉여력이 올라가고 포인트를 모으면은 그게 현금화 되는 상황 네. 갈 수 있고 또 아니면 그걸로 이른바 도박 네. 사설 토토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가서 이 포인트를 얻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중독처럼 네. 되는 거네요. 계속해서 맞습니다. 이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글도 올릴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 뭐 입당이나 이거 하면 포인트 준다나 그러면 정말 입당하고 인증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네요. 맞습니다. 포인트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이준석 의원의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비판을 하면 막 비추를 받습니다. 이게 뭐 이건 아직 추정입니다만 뭐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공개 마이너 갤러리 같은 거 어디다 파가지고 네. 우르르 집단적으로 좌표를 찍을 수 있죠. 실제로 예를 들면 뭐 박정호라는 유저가 있어요. 근데 네. 이 유저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요. 아하. 몇 명이 막 달라붙어서 계속 그 글 자체를 그걸로 도배를 하더라고요. 박정호 이거 문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계속 그게 좌표가 찍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겠죠.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되고 계속 또 비추를 글 올릴 때마다 받으니까 포인트가 계속 깎이겠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학교에서 보면 누구 하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왕따 시키면 다른 친구들도 알아서 쫄아가지고 그냥 분위기에 막 수긍하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뭐 굳이 내가 뭐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대통령을 팩트 체크를 왜 해줘? 나도 그럼 그냥 이준석 올라타가지고 찬양해주고 포 포인트 받고 받지. 예. 그리고 도박을 하든 뭐 현금화를 하든 아니면은 그 안에서 레벨업 하듯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예. 공신력 얻고 영향력 얻고 일종의 아. 소속감입니다 이게. 그런 것들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비추를 계속 받잖아요. 그래도 계속 누군가가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운영진이 개입을 해가지고 분란 조장이라는 명분으로 1460일 차단을 해요. 4년. 비추 많이 받아. 네. 그래서 그런 거 쫓겨난 분들이 저한테 제보도 많이 했어요. 나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서 얘기했더니 내가 뭔 분란을 조장했냐 도대체. 근데 실제 그냥 분란 조장이 된대요. 근데 더 웃긴 건 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해두고 있죠. 아하. 와, 이거 좀 심각한데요.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왕따 학창 시절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그런 왕따 모습이 온라인에서 재현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게 또 포인트와 엮여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걸로 예상이 맞습니다. 되고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비추를 받으면은 차단되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네.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못하는 못 그런 하게 되죠. 분위기. 예. 그래서 팬코 어. 유저들이 이런 걸 보면서 예. 뭐 다른 민주진영 사이트도 입틀막하지 않냐? 다 뭐 정치는 어. 원래 커뮤니티는 다 자기들끼리 특성이 있다 원래 하는데 그렇다. 어느 사이트에서 저렇게 현금화를 하고 도박을 하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또 혹시 그 사진 띄워주실 수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 규칙 내용 나와 있는 거 그걸 규칙. 제가 오늘 오는 길에 공개했는데 예. 보세요. 잉놀갤 잉여력 놀이터 갤러리 여기가 이제 도박을 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통합 규칙 아닌데 네. 보시면은 개정 2015년 12월 3일이라고 돼 있죠. 네.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음지에서 이런 사설 토토가 이뤄지고 있었고 이 키워드 토사장 및 토쟁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토사장은요. 예. 쉽게 말씀드려서 불법 도박 그 사이트의 운영자를 토사장으로 부릅니다. 그냥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예. 토쟁이는 뭐냐면요. 불법 사이트 그러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참여한 사람들을 토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고도 그동안은 이제 공론화가 잘 안 됐던 거죠. 특히 이거를 찾으려면 굉장한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fem코 자체 그 해악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 이런 거 이제 새벽 시간마다 막 찾고 제보도 받고 이런 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단어만 보더라도 이런 fem코라는 사이트가 과연 일반적인 커뮤니티랑 똑같냐? 실제로 이게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네요. 이 잉여력 놀이터 갤러리, 네. 잉놀갤 통합 규칙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도박을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이것도 좀 충격적이고, 네, 개혁신당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어떻게든 간에 그게 포인트를 쌓으면서 거기 안에서 형성된 그런 여론 뭐 이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 전반에 걸쳐서 보면은 안정령에 주는 것이고 그렇죠. 정치를 후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민주주의 맞습니다. 후퇴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다뤄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도박 없는 학교라고 네. 그 교장 선생님이 계시더라고 시민단체인데 그분도 이번에 고발에 나섰어요. 이 팬코 사이트 운영진의 방조 행태에 대해서. 네. 근데 그분을 좀 찾아보니까 과거에 온라인 도박 기획자였더라고요. 네. 이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음. 이게 청소년들이 여기에 중독이 되고 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게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예. 중독이 돼서 못 끊으니까. 그래서 막 대출도 받고 합니다. 참고로 팬코 안에서도 포인트 대출 시스템도 있어요. 참고로. 예, 포인트 그냥 대출할 수 똑같아요. 있어요? 그냥 그게-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사회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이 축소 사회, 어. 축소한 이 하나의 사회인데 방금 화면 이렇게 예. 띄워주셨던 내용이 뭐냐면 2015년에 중학생 시절 fem코라는 사이트를 알고 네. 내가 여기서 그 하루 종일 fem코만 하게 됐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2019년에 올라온 글인데 중학생 때 fem코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잉투하다가 돈 잃고 머릿속에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 막 중고나라 같은 데서도 막 현금으로 거래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도 끊으려고 했는데 네. 내가 술 담배도 안 하는데 fem코는 못 끊고 있다. 진짜 살려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이런 글이 한둘이 아니에요. 블라인드에서도 이런 글이 올라왔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분들은 뭐 잉여력이 뭔지 뭐 토쟁이가 뭔지 잘 모르시니까 그냥 뭐 설령 받더라도 그냥 넘어갔을 텐데 지금 이런 게 이제 공론화가 된 상황에서 네. 이렇게 쓱 지나다니시다가 이런 글들 한번 좀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게 그동안 방치가 되어 온 거예요. 근데 왜 제가 특히 지금 이거는 사설 도박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냐면요. 네. 2024년 기준으로 그 청소년 인터넷 도박 중독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 실태 조사한 걸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재학생 390만 명 정도 기준으로 하면 약 그 4.3%. 그게 이제 계산해 보면 16만 7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16만 7천 명의 그 미성년자 학생들이 최소 한 번 이상 도박을 해봤다고 하고요. 도박을. 그리고 그 16만 7천 명 중에 19.1%에 해당하는 3만 명 정도가 네. 6개월 이상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뭐 상담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또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 연령대예요. 음. 고등학생이 상담받으러 온 비율은 3.2%고요. 네. 중학생이 상담받으러 온 건 5.1%입니다. 어허. 근데 초등학생 비율 6%예요. 제일 높아요. 도박의 저연령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들이 지금 도박 환경에 노출이 돼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그래서 막 불법 웹툰, OTT, 토렌트 이런 문제들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중에 지금 제가 fem코를 특히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지금 다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그 사회 경제적 비용으로 보더라도 연간 뭐 기사마다 막 좀 다르던데 2조 한 2천억 원 정도 연간 사회 경제적 비용이 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방과 뭐 치료와 특히 이런 팬코 같은 사이트는 절대로 이대로 냅두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예, 그 도박 없는 학교 측에서 이제 고발장을 네. 접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지 봐야겠지만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좀 병들어가고 있는 네. 여기 이제 물들어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fem코의 어떻게 보면 불법 사설 토토 운영 방조 혐의 여기에 대한 수사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